무한 도전! 2000년대 대한민국이 열광했던 국민 예능 무한도전의 아성을 무너뜨린 2014년 신흥 강자가 나타났으니 바로 드라마 기왕후. 내용은 간단합니다. 고려의 한 여인이 원나라의 공유로 끌려갔다가 원의 황후 자리까지 차지하게 된다는 원나라판 사랑과 전쟁이었는데요. 아래서 깨어난 나한테는 내가 어미새였다. 세기의 사랑꾼 원나라 황제가 손발이 오그라드는 멘트를 날리던 바로 그 시절, 원나라의 백성의 입맛을 사로잡은 고려의 채소가 있었다는 것. 하지만 알고 보면은 이 채소에는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가 담겨 있는데요. 오늘의 푸드트럭 메뉴 상추입니다. 안녕하세요. 푸드트럭 한태용입니다. 여러분의 최애 음식은 뭔가요? 치킨, 피자, 떡볶이. 저는 두말할 것 없이 삼겹살입니다. 불판 위에 지글지글 구워서 노릇노릇해진 삼겹살을 상추에 한 점 올리고 크게 한 쌈. 이때 상추는 꼭 2장을 겹쳐 싸서 먹어야 하는 게 국룰인 거 아시죠? 쌈 싸먹는데 진심을 다하게 하는 상추. 이 상추에는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이집트가 원산지인 상추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고대 서양 세계에 퍼졌다가 이후 중국과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옛날 중국에선 고려의 상추가 청금채라고 불렸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는 청나라 초기 정승을 지낸 고서기가 철록지어에 쓴 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려의 사신이 중국에 오면 수나라 사람들이 값을 후하게 주고 상추 종자를 구입해 이를 청금채라고 불렸다고 적혀 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고려 상추의 품질이 하도 좋아서 청금을 주고도 구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 시절 중국에서 고려의 상추를 청금채라고 부를 만큼 유명했으니 우리로서는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마냥 자랑스러워할 일만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슬픈 역사가 숨겨져 있는데요. 당시 고려는 원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수많은 여인을 조공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이러한 조공 제도는 100여 년 동안 지속되며 조선 초기까지 이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수많은 고려 여인들이 원나라로 끌려가 자리를 잡고 자연스레 고려의 문화와 풍습을 전하게 된 거죠. 고려 여인들이 즐기던 상추쌈은 이영만리 타영에서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며 먹던 눈물 젖은 상추쌈이었다는 것. 과연 원나라 사람들은 그 슬픈 사연을 알고나 먹은 걸까요? 어찌됐든 당시 원나라에서 고려 상추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원나라의 시인 양윤부가 난경자병이라는 문집에 고려의 상추를 칭송하는 시를 남겼을 정도라고 하네요. 상추쌈의 슬픈 역사, 조선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2차례의 전란을 겪으면서 나라 살림이 궁핍해지고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었는데요. 당시 기록에 의하면 초립을 팔아 감 10봉지를 사고 면포나 신발을 팔아서 보리 한 대를 구입했을 정도라니 살인적인 물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 곳곳에서 흉흉한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조선시대 고리대금업자들이 횡행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특히 돈 많은 양반과 안주인들이 주로 고리대금업자로 활동했는데요. 내용은 잔혹합니다. 논밭 등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데 그 대가로 갈취하는 이자가 무려 5%. 도둑놈이 따로 없죠. 더욱이 빌린 돈을 한두 달 안에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논밭은 물론 부엌의 솥단지까지 뜯어갔다고 합니다. 이건 굶어 죽으라는 말밖에 더 됩니까?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조선 왕실에는 한 가지 비책을 내놓는데요. 물가를 잡고 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화폐제도 도입. 그렇게 해서 시장 경제가 형성되고 보니 당시 책정된 상추 한 장 가격이 지금 시세로 무려 200원. 한 다발 아니고 상추 한 장 가격입니다. 상추쌈 한 번 먹으려면 엽전을 지게에 지고 가야 하는 초초초 인플레이션 상황인 거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선조들의 상추쌈 사랑은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여인들은 고추밭 사이에서 난 상추를 일확천금을 내더라도 어떻게든 구해 서방님 밥상에 올렸다고 하는데요. 고추와 상추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뭔가 무릇하면서도 특별한 작용을 한다고 굳게 믿었던 거죠. 부끄럽네요. 상추에 얽힌 슬픈 사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활용점정을 찍은 마지막 이야기, 한 장의 편지에 담긴 눈물 젖은 상추 이야기입니다. 영화 포화 속으로의 실제 모델이기도 한 이욱은 군의 이야기인데요. 6.25 전쟁에 하도병으로 참전한 이욱은 군은 1950년 8월 11일 포항 여중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전사한 이욱은 군의 군복 주머니에서 어머니에게 썼다가 붙이지 못한 편지 한 통이 발견되는데요. 어머니,
저는 꼭 살아서 어머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웬일인지 문득 상추쌈을 개걸스럽게 먹고 싶습니다. 어머니, 놈들이 다시 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당시 17세 어린 소년이었던 이욱은 군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를 견디며 사랑하는 어머니와 함께 먹었던 상추쌈을 떠올렸던 겁니다. 이욱은 군의 눈물 젖은 상추쌈 사연, 숙연한 마음이 드네요. 지금까지 저는 상추를 그저 고기 한 점 더 먹게 해주는 채소라고 여겼었는데 상추에 이런 슬픈 역사가 서려 있었다니 오늘도 하나 알아가네요. 자, 그럼 저는 우리 집 하우스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상추 뜯어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 모시고 상추쌈 한 입 그득히 넣어드리러 가야겠습니다.